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주시장이라는 자리가 충북의 최대 도시면서 수부 도시라고 하거든요. 참 청주시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지난 3년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한번 좀 되돌아보시죠. 예,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통합 초대 시장이 될 때 사실 걱정도 많고 우려도 좀 많았습니다. 먼저 청주청원이 통합이 화합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서부터 이제 통합 청주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충족할 만큼 우리 시정의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아주 정말 아주 열심히 네. 그 3년을 좀 뛰다 보니까 그 청주청원 간의 그 통합 문제도 뭐 어느 정도 그 화합 분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 조성이 좀 된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의 어떤 그 시정 성과도 우리 좀 그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어느 정도는 좀 구축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참 다행으로 생각을 좀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참 많이 지금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 좀 드립니다. 예, 시민들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주요 성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뭐 화합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뵈지는 않는데 청주청원 양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그 엄청난 공을 들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신뢰를 갖다가 좀 그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청주시의 이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성과를 좀 거둔 걸로 좀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갖다가 뭐 지금 20조 5천억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유치 그 수치는 그냥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만 포함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장 보통 신증설 한 것도 과거에는 포함시켰는데 네. 뭐 그것도 포함하면 벌써 21조가 훨씬 넘는 그런 성과를 좀 거뒀고 또 이제 우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따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도 금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8,900억 정도 그런 그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좀 따왔듯이 그 국비를 갖다 좀 많이 좀 따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책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또 이제 국책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공모해서 이제 많이 따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산단의 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유치라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그 좀 청주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성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좀 우리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융합부품 그 실장 기술센터라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유치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가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밑받침해줄 아주 중요한 그런 센터들인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유치를 좀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2015년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한중일 간에 아주 다양한 네. 문화 교류를 하고 그래서 젓가락 축제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외연이 확대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직 코리아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 행사로 인정받고 작년에 아주 흥행에 성공했죠. 예. 그래서 중앙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끝나고 가면서 문체부 그 당시에 차관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이렇게 멋있는 행사는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청주가 굉장히 역량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보여준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복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청주가 좀 다양한 실적을 갖다가 좀 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열고 하려니까 네. 너무 많아서 오늘 시간이 모자르네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성과, 예. 특히 저 기억에는 SK 하이닉스를 공장 증설하는 걸 유치한 건 정말 100년 대계에 아주 기반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는데 그런 성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전체 비중에서는 작은 비중이지만 좀 청주시가 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 쓰레기 매립장 사태라는 건 저는 처음에 그 쓰레기장에 뭐 지붕 씌우든 안 씌우든 그게 뭔 상관인가 네. 이런 생각 해봤는데 그때로 시작된 게 지금까지도 뭐 다른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갈 예정이십니까? 글쎄 뭐 최근에 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께 좀 걱정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안 하나를 갖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뭐 시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가령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원래 이게 지금 지붕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대로 그냥 지붕형으로 하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네. 이유도 없고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환경면이나 또는 그 시민들의 어떤 재정 그 세금을 좀 아낀다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연히 노지형으로 가는 게 더 좋다. 근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좋은 대안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냥 아이고 말썽나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 그냥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좀 시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되더라도 그냥 옛날에 결정한 대로 가자. 이게 사실은 무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약간의 진통은 좀 있지만 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건지 그리고 또 미래 관점에서 볼 때 청주시를 위해서 어떤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을 놓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약간의 이런 마찰은 좀 잘 그 수습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좀 부적절한 행동한 이런 것들 사실 뭐 그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우리 내부에서 청렴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경찰 출신 분이 예, 거기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공직기강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한 뭐 어떤 눈에 띌 만한 변화를 갖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요즘에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그래도 어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자세를 갖다 제대로 갖추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고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나 이런 진통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냉철하게 우리가 좀 봐야죠. 저는 이제 그 시정을 다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니까 그것을 사안을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여러분 그 어떤 그 조직의 책임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의 책임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좀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20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받으셨잖아요. 청주시에 어떤 매력을 어필하셨길래 이런 투자 유치를 받으셨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청주가 이제 그
전국의 이제 중심 지역에 있고 또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프라가 좀 많이 좀 잘 깔려 있어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좀 잘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산업단지를 갖다가 좀 적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올라갈 때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입지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온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 아닌가 싶어요. 가령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여기다 15조 5천억을 투자를 할 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았으면 투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하려고 하는 땅에 벌써 12개 그 중소기업한테 벌써 분양이 돼 있어서 그 땅이.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쓰는 공업용수,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인들한테는 잘 저거 하지만은 수질오염 총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투자를 갖다가 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여건이 속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분양받은 업체들을 설득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정말 그만큼 하니까 SK 예. 하이닉스가 15조 5천억을 이제 투자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만약 뭐 12개 업체 벌써 분양돼서 땅 없다 그랬으면은 네. 그걸로 끝이죠, 뭐. 근데 우리 시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좋은 기업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른 기업들한테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청주는 투자 유치를 한다 그러면 저 정도 의지를 갖고 네.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청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좀 경영안정 자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써 청주에 털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잘 되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청주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좀 많이 챙기는데 또 그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도 또 메시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청주에 가면은 이렇게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아주 좀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하면 기업 프렌들리하게 네.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지 청주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투자 유치 부분이지만 또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도 꽤 많이 유치하셨거든요. 예.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이제 청주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솔직히 제가 예술 분야 잘 몰라서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말 우리 청주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좀 봅니다. 뭐냐면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과천하고 덕수궁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복궁 옆에 맞습니다. 예, 그거 지금 3군데밖에 없어요. 이 수도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청주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기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걸 현대미술을 갖다 구경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수도권을 갔어요, 서울을. 근데 지금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청주에 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년에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연 한 33만 명이 국립현대박물관을 구경하러 올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00억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그게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현대미술관이 생기면 그 미술과 관련된 네. 그 인프라들이 깔리면서 우리가 또 여기 우리 좀 청주 지역에도 좋은 미술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그 좀 수준 향상이라든지 또는 그 외연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그 선두적으로 가는 그런 그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수장고 센터를 갖다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보존 처리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원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관련 이게 필요하거든요, 인력이.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인력들 상당히 고부가 가치 인력들이 또 그 산업이 생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좀 많이 유치가 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우리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승훈 청주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KTX 세종역 신설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 청주의 오송역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세종역이 뭐 좀 BC가 낮아서 좀 어렵다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 세종시에서 네. 이 포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좀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좀 그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 모아서 계속해서 확실하게 세종역 좀 신설이 좀 없도록 그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세종역 신설을 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오송역 네. 주변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오송역을 세종시 사람들이나 또는 청주공항이나 또 청주에 있는 분들, 주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개선을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광역 환승센터를, 복합 환승센터를 갖다가 현재 지금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민자기는 하지만 비교적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 환승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송 자체에 어떤 그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전시관 아닙니까? 이제 전시관을 갖다가 좀 조속히 좀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행사를 갖다가 좀 많이 개최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유발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송역세권이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지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중지를 좀 모아야 될 그런 생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성들의 경력이 많이 단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를 키우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주 국가적인 아주 과제인데 청주시는 좀 앞서서 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청주도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계속 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 시민들을 갖다가 구청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의견 수렴해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애를 낳는 것 자체는 그 뭐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그 우리 청주가 워낙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없고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리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애들 학교 끝난 다음에 그 부모들이 올 때까지 네. 그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비 과외를 갖다가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많이 거론을 하면서 보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같으면 이제 학교 방과 후 어떤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관한 어떤 요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24시간 뭐 계속 좀 맡아주는 그런 보육시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맞춤형으로 그 좀 시간 맞춰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시간 차등형 뭐 이런 이제 좀 그
어머니들을 위한 네. 부모들을 위한 그런 어떤 보육시설을 갖다가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을 위해서는 이제 방과 아카데미 쪽을 갖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늘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는 이런 이제 노력을 좀 하는데, 하여튼 뭐 좀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까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좀 어려움을 갖다가 줄여드는 그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작년에 좀 해서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경력 단절을 하는데 애들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본인들이 그 다시 복귀했을 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 받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맞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전 분야에 좀 다 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럴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주시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지금 그 출산하고 다시 온 분들한테는 금평이나 이런 것을 출산하기 전하고 똑같이 그 동기들하고 불이익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다자녀를 갖다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뭐 더 우대하는 눈치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어떤 좀 뭐 잘하겠네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네, 네. 내가 애를 낳더라도 그런 불이익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요. 이것을 우리 시만 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각종 기관들하고 현재 협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그 학교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공장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워낙 인력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애로를.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같이 잘 그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도 현재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뭐 연관이 좀 있는 일인데요. 그 제가 이제 청주의 사회복지시설 세 곳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건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복지의 실태를 좀 알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번에 청주시에서 인사한 걸 봤는데 진짜 그 사회복지직이 인사적체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아주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승진을 많이 시켜줬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그 사회복지사 협의회 저 회장단이 저를 방문을 해서 현재 우리 청주시의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너무 낮더라고요. 네. 근데 복지를 전달해야 하는 그 중간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중간 분들이 너무 처우가 낮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 그냥 그 좀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복지가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그 어떤 처우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그때 같이 공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그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갖고 용역도 줬습니다. 그래갖고 5개년 동안, 2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을 계속 인상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좀 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시청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자리가 별로 안 나갔고, 굉장히 승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적체가 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해서 좀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좀 티오를 좀 많이 할당해갖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 복지, 여성들의 육아, 뭐 일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잘 아우러 주셨는데, 이제 민선 6기가 1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동안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다 기초를 좀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닦아놓은 것들이
이제 좀 더 공고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좀 해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 유치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그 다음 국비 확보, 국제사업 유치 이런 노력들을 1년 동안 또 더욱더 좀 노력을 해서 좀 경제적 기반을 갖다 확실하게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주 여건을 갖다가 좀 개선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가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정말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풍요스럽고 그러면 또 그 즐길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또는 체육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휴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 가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 나가서 정말 청주시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청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청주시가 지금 화학기조 속에서 중부권 핵심 도시로서 발전하는 기반을 정말 확실하게 좀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1년 동안 우리 그 시청 직원들과 함께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여름인데 날씨가 참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승훈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